능력 있고 착하고 순한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인간 대접, 어른 대우를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는 많은 며느리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나는 시댁 어른들께 될 수 있으면 좋게 말하고 싶은데 시댁 어른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제는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버럭버럭 대들고 한번 뒤집어 엎었더니 속이 시원하고 벗어날 수 있더라. 그리고 나에게 아무 일도 없더라 라고 하는 며느리들의 경험담을 볼 수 있는데 먼저 관련 사연을 들어보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정도 된 여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이상하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모두가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 명절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그래서 명절에 어찌할지에 대해서 남편이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댁은 차남 집안이고 시할머니만 계시며 기독교 집안이라 제사도 안 지냅니다. 시댁은 경기도 용인으로 1시간 걸리고 시할머니 댁은 항상 명절 아침에만 전날 음식한 거 가지고 가서 아침 먹고 가는데 저희가 가는 집에서 명절 당일에 2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 당시에 아기가 2달도 안 되어서 아직 차 타고 가는 게 힘들고 모유수유 중이라 아기도 저도 밤낮 없이 힘든 나날의 연속입니다. 정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은 명절이라고 무리하게 움직이기엔 애도 힘들지만 나도 너무 힘들어서 무리가 있으니 명절 지나서 할머니랑 찾아뵙고 이번에 명절은 애 아빠만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임신해서 막달까지 계속 회사 다니고 지금은 출산휴가 중이고 애 낳을 때 36시간 진통해서 간신히 자연분만으로 아기를 낳았는데 그때 뭐가 잘못되었는지 애 낳으러 가서부터 지금까지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현재는 물리치료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위 상황을 다 고려해서 애랑 저는 나중에 찾아뵙는 거로 이야기가 끝난 거죠. 일단 우리 의견은 이러지만 시댁의 어른들께 이야기 드리고 조율해야 할 수도 있으니 빨리 이야기 드려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려서 이번 명절에는 움직이는 게 좀 힘들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역정을 내시며 너네는 시건방지게 설 명절에 세배도 안 한다는 거냐? 네 생각이냐 며느리 생각이냐? 헛소리 하지 말고 명절에 내려와 라고 하시며 끊어버리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는 100일도 안 된 애를 데리고 시댁 오라며 말하는 어른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먼저 전화해서 명절에 애기 데리고 움직이지 말고 애기랑 같이 몸조리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집에서 자라서 그런지 정말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결혼할 때도 시댁에서 해준 것보다 친정에서 해준 게 2배나 되고 제가 임신해서 애 낳기 일주일 전에 시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에도 발인까지 쭉 같이 있었고 어른들 생신도 다 챙겼습니다. 제가 해야 할 도리는 다 했었는데 안 한 게 있다면 시댁에 안부 전화를 잘 안 했었는데 시어머니가 제게 크나큰 상처를 주신 게 있어서 일부러 좀 피하긴 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상처 입고 그러는데 솔직히 누가 전화하고 싶을까요? 저는 섭섭하고 이상한 생각이 든다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100일도 안 된 애를 2시간 동안 차 태워서 내려가고 시댁에서 1박 2일 동안 명절 지내고 다음날 아침에 할머니 댁까지 또 2-3시간 차 타고 가서 아침 먹고 또 1시간 넘게 차 타고 가서 시외갓집 갔다가 저녁에 친정 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거기다 용인 가서 시어머니 도와서 명절 음식 하라니 내가 뭐라고 도대체 며느리가 뭐라고 내 몸 죽어나가며 애기 힘들게 해가며 그래야 하냐. 애기도 밤에 잘 못 자서 나도 잠을 못 자는데 내가 죽어나가는 판에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우리 친정은 큰 집이라 점심 먹고 다들 친정 가는데 그럼 나는 친정도 가지 말라는 거냐? 그리고 내가 왜 명절에 시댁 외갓집까지 가야 하는 거냐? 나는 도저히 이해 못하겠고 절대 못 간다. 시부모님과 조율하려는 생각이 싹 사라졌으니 앞으로 시댁 식구들 안 보더라도 나는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가 너무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통념상 시댁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어 죽을 우리나라 통념 다 따지면서 결혼할 때 비용은 친정에서 절반 이상 내고 시댁은 절반도 안 냈었고 기독교라고 제사도 안 지내면서 심지어 전셋집 구하는데 내가 친정 식구들 다 동원해서 집 구하러 다녔는데 무슨 저런 소리를 하는지 도대체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짓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댁의 본인들 입장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건가요? 친정 식구들은 100일도 안 된 애기 움직이지 말라며 어른들 쪽에서 먼저 이야기 나오는 게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댁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정말 이상한 건가요? 남편에게 욕을 바가지로 하고 싸우고 저는 제 뜻을 절대로 굽히지 않겠다고 단단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녁, 시아버님이 남편에게 연락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번 설에 애기 엄마랑 애는 쉬라고 하고 너만 와라. 할머니께서 애기가 100일도 안 되었고 날도 추운데 이리저리 오가면 안 되니 이번 설에는 오지 말라고 하셨다. 저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고 고집센 시아버지한테 저런 말을 들은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저희가 처음부터 이야기 드렸잖아요. 애기가 아직 어려서 움직이기 힘들다고. 시아버지는 날이 뭐 이렇게 추울 줄 알았냐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형제가 고모님들 3분과 아버님 위로 형님이 계십니다. 아버님이 큰 아버님보다 효자인데 손주 며느리 본다고 할머니께서 엄청 좋아하셨는데 이번에 애기 낳았으니 할머니께 손주 보여드리라고 우리를 통해 할머니께 효도하려고 그러신 겁니다.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시외가에 손주 자랑하려고 하신 거죠. 시아버님 말씀에서 더 황당스러운 건 저뿐만 아니라 시할머니께서도 아기가 아직 어려서 움직이기 힘들다 라고 말하는 게 요점인데 시아버님은 계속해서 날이 추워서 움직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남편이나 시아버지나 둘 다 완전체 같아서 대화하면 정말 짜증나고 답답합니다. 그럼 겨울이 안 끝났는데 날이 따뜻할 거라고 생각하신 걸까요? 어쨌든 제가 안 가는 걸로 결론이 났지만 뭔가 찝찝하게 끝난 기분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때 뒤집어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상하지 못한 시할머님께서 저를 많이 생각해 주시고 애기도 많이 생각해 주셔서 아버님을 뜯어 말릴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선물도 시할머님 것만 잔뜩 사버렸습니다. 존경받고 싶으면 상대방부터 존중해줘야 한다 라는 말이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명절에 시댁 가는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나니 명절이 끝나면 남편에게 시댁의 이기적인 부분과 통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분을 뜯어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완전체 같은 사람을 이해시키는 건 생각보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명절이 지나고도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열받게 하는 사건들이 많은데 한 가지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기가 7개월 정도 되었을 지난해 초여름 시할머니 생신과 시외할아버지 생신이 있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생신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제게 미안하고 사과하고 싶다고 하시며 전화보다는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신다고 한번 오라고 하셨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허리가 아픈 문제로 친정에 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친정 아빠가 일 쉬고 계셔서 애기 봐주고 저는 병원 다니고 있었습니다. 시할머니 생신이라고 모인 자리에 시댁 어른들이 다 모인다는 그 자리에 막내 고모님 한 분과 저희 시댁만 있더라고요. 큰 집, 큰 고모님들은 아무도 안 오셨습니다. 이건 뭐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차가 막혀서 늦게 도착했는데 어르신들은 막 식사를 끝내시던 참이고 할머님과 고모님께선 얼른 와서 먹으라며 애기 봐주신다면서 애를 데려가시고 저는 밥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난 상태였으나 어른들 앞에서 그런 내색하는 거 아니라고 배웠기 때문에 울지 못해 억지로 웃으며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네네 하며 웃었습니다. 밥 수저를 들기 전에 고모님이 시어머니 기분이 안 좋다며 음식을 다 어머님이 하셨으니 잘 먹겠다고 이야기 드리고 먹으라며 귓속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른이 시키는데 안 할 수 없으니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무시하시더라고요. 시할머니랑 고모님이 당황해 하시고 고모님이 보다 못해 언니 애들이 잘 먹겠다고 하잖아요. 먹으라고 말해줘야 애들이 먹죠. 먹으라고 얘기해주세요. 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시어머니는 언제부터 시부모 말을 잘 들었다고 그러냐 라며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애기 아빠가 열받아서 소리 지르려다 할머니 얼굴을 보고는 고모님이 중간에서 언니 왜 그래요? 라고 막아서 참고 저는 눈물이 나르는 거 참고 있는데 고모님이 저를 챙겨주시더라고요. 옆에서 시아버지는 계속 애가 너무 뚱뚱한 거 아니냐 다이어트 시켜라 아이고 무겁다 무거워 라며 7개월쯤 된 젖살이 한창 오른 애기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기가 다른 애들보다 좀 컸습니다. 제 아들이 키도 몸무게도 상위 5% 안에 들 만큼 다른 애들보다 컸습니다. 시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고모님이 아니 애가 통통해야 이쁘고 애죠. 뭐가 무거워요? 이쁘기만 이쁜데 오빠는 왜 그런 말을 해? 라며 뭐라 해주시고 할머니께서도 애가 튼튼하니 잘 키웠구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고모님께서는 제가 매우 불편해하니 먼저 빨리 가라고 하셔서 1시간도 안 돼서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시부모라는 사람들은 제게 사과하고 싶다고 하더니 또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네 말대로 그렇게 사과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소리를 하냐. 야, 네가 입이 있으면 말해봐라. 너는 지금 이러고도 앞으로 내가 시댁 행사 가야겠냐? 너 지금 나한테 이혼하자고 대놓고 이러는 거지? 한번 말해봐라. 네가 말한 상황이랑 지금이랑 같냐? 미안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날 데려다 놓고 더 열받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참아온 게 멍청이 같네 진짜. 이따위로 할 거면 너 나가라. 내가 니네 회사로 이혼서를 보낼 테니 도장 찍고 앞으로 우리 애기 볼 생각도 하지 마라. 내가 호구도 아니고 나도 직업 있는 여자고 나 부모도 있는 인간이다. 이딴 집에서 내가 무슨 꼴을 더 당해야 하고 내 새끼가 왜 이딴 상황을 보고 자라야 하냐. 미쳤냐. 너랑 너네 부모랑 인연 끊으라고는 안 할 테니 나랑 내 새끼 니네 집이랑 인연 끊는 거 둘 중에 하나 해라 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제가 했던 말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댁이라는 곳에서 이런 일들을 겪고 나니 시어머니의 다중인격 같은 행동과 시아버지의 막말과 무개념들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애 아빠도 그날 본인들 부모가 저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 단 한 가지도 미안한 마음과 사과할 마음이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제가 시댁과 인연을 끊는데 동의했습니다. 단 시어머니 시아버지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시할머니 고모 등 그 외의 가족들은 내게 피해를 준 것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으니 그분들만 따로 뵙는 자리에는 가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지금까지 매일 욕하며 싸우던 저희는 이제 그렇게 싸울 일이 없어졌습니다. 제 스트레스의 거의 100%였던 원흉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오고 제 아들도 잘 크고 요즘 말 배우려고 옹알옹알거리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애기한테만 완전히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할머님도 고모님도 제가 이러는 것에 대해 이해하시고 시부모니까 어째라 저째라 이런 말씀도 절대 안 하시고 볼 때마다 와줘서 고맙다고 자주 오고 아프지 말라는 말씀만 해주십니다. 시댁 외갓집에서는 시모가 불쌍하게 생각되는지 저를 보시면 제가 먼저 사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시모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모르나 봅니다. 남편은 저보고 그럴 필요 없으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하고 당사자인 시모가 아무런 생각이 바뀌는 게 없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 뒤로도 시할머님과 고모님만 뵙고 있고 갈 때마다 와줘서 고맙다고 애를 너무 잘 키운다고 사진도 예쁘고 손주 며느리랑 중손주랑 생겨서 너무 기쁘다는 말씀만 하십니다. 차라리 시할머님이 내 시어머님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너무 잘 해주십니다. 지금까지 시댁에서 상처받은 것들도 서서히 나아가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시댁 때문에 머리 아파하는 분들, 찬밥이나 남은 반찬 치우는 기계 취급받는 분들 보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착한 며느리로 남았다면 나는 이보다 더한 취급받으며 식모살이 하겠지 라고요. 힘들어하시는 이 나라의 모든 며느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내 가족부터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작은 그룹인 나의 가족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찌 더 큰 대가족 속에 살아가겠어요? 마음 굳게 먹고 독해지세요. 남편을 잡으세요. 아닌 건 아니다. 맞는 건 맞다. 올바른 주장을 하시고 남편의 잘못된 점을 올바르게 바꾸어 주세요. 행동하기 힘들고 말하기 힘들면 여기저기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연입니다. 참을 인자가 셋이면 주름만 생긴다. 눈 감고 3년, 입 다물고 3년, 귀 막고 3년, 그렇게 9년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남은 게 이마에 내천자 주름만 남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참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당연히 처음에 멋모르니까 참고 살아야겠지요. 그게 옳지 않는 것인 줄 알면서 친정 부모님 욕먹이기 싫어서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았단 소리 들을까봐 정말 참을 대로 참고 참을 만큼 참고 살았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이사를 무려 10번 가까이 했습니다. 처음에 결혼하자마자 신혼살림을 서울에서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직장 다니자마자 2주 만에 결혼했습니다. 가진 돈 하나도 없고 모아놓은 돈 하나도 없이 저는 그동안 제가 일하면서 벌어놓은 돈으로 결혼 비용을 했습니다. 언니 오빠 모두 제치고 제가 먼저 결혼한다고 해서 저희 친정에서 돈 한 푼도 안 대주었습니다.
모두 제 돈으로 손 하나 안 빌리고 결혼했습니다. 약간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신혼여행 갈 때도 용돈 한 푼 안 쥐어주는 형제도 부모님도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신랑은 모든 것을 시댁에서 해주었습니다. 결혼 준비도 함께 필요한 물건도 모두 시어머니랑 상의를 했습니다. 아들 피곤한데 오라가라 할 필요 없다 라고 하시면서 뭐가 얼마나 필요하냐고 하시면서 예물시계 사는데 몇십만원, 화장품 사는데 몇십만원 직접 본인이 세어서 주시더군요. 미리 가격도 다 알아보시고 그 돈만큼만 주시더군요. 많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 신랑은 다 차려놓은 밥상에 그냥 옷만 입고 결혼식장에 들어왔습니다. 결혼 준비 한번 안 해보고 아무것도 안 해보고 날짜 잡고 준비 다 했으니 와서 식장에만 들어가면 된다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희 신랑은 결혼 2달 만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손에 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그렇게 서울에서 몇 달을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시어머니 성격 뻔히 알면서 함께 살면 저만 힘들다는 것 알면서도 남편만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서 남편이 먹여 살리려고 노력하는 흔적도 없고 이러다 굶어 죽겠다 싶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뱃속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는 임신했다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 아들이 능력이 없으니 며느리가 직장을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 인상이 찡그러지시더군요. 그 얼굴을 보고 무지 서운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제 시집온 새댁이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았습니다. 저희가 맞이인데도 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신랑은 시골에서 아버님이 직장을 구해주시면 반년도 못 채우고 그만두더라고요. 그것도 임시직이라 월급이 정말 적었습니다. 눈치도 없는 저는 연년생으로 아들만 둘 낳았습니다. 우리 작은아이 무지 구박받았습니다. 아이 보기 힘든데 덩치만 크다고 업으면 어깨가 빠질 듯이 아프다고 하면서 우리 시엄니가 우리 아들한테 무지 구박하고 어쨌든 신랑의 능력이 없으니 제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한나절씩 아이를 봐주었거든요. 분유 기저귀 살 돈도 모자란데 자기 아들은 놀고 있는데도 우리 시어머니는 아이 봐주면 돈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엄청 구박했습니다. 시골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번 돈으로 아이들이나 저희나 모두 입에 풀칠도 못할 것 같아서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시부모님 댁 건물에 세를 들어서 장사를 해보겠다고요. 역시 시부모님은 반대하더라고요. 저희가 공짜로 그냥 건물 할 칸을 쓸까 봐서 그래서 매달마다 월세를 똑같이 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승낙을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가게 하면서 3살, 4살짜리 아이들 모두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하는 말을 듣기 싫어서 열심히 가게를 했는데 가게를 하자마자 신랑은 아버님이 구해준 직장을 또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또 백수가 되었습니다. 가게에서 살림을 함께 했습니다. 방이 한 칸이었는데 살림은 모두 창고에 넣어둔 채로 살았고 시댁도 건물에 함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 식사만 드시면 가게로 나오셔서 날마다 제게 시비를 거시더라고요. 그때가 결혼 5년 차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이미 당할 만큼 당하고 참고 살았습니다. 저희가 능력이 없고 돈이 없어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참았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신랑이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저희 신랑도 마찬가지로 시어머니처럼 날마다 저만 보면 욕을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제게 시비를 걸고 사사건건 트집만 잡더라고요. 단칸방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임대 아파트로 살림집만 따로 마련하여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나가버리니 저희 어머니는 무지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돈도 없는 것들이 아파트에 산다고 저희는 단칸방에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오니 너무 좋더라고요. 신랑도 조금 나아지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똑같아지더군요. 날마다 저를 들들 볶아대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비를 걸고 넘어지던 신랑, 놀고 있으면서 아이를 돌보거나 집안일을 해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가게 일하고 아이들 챙기고 집에 들어가면 녹초가 되지만 신랑은 제가 들어오기만 기다렸다가 집안에만 들어서면 욕을 하더라고요. 정말 참을 만큼 참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 하던 신랑이 뭐라 하건 지금까지 5년 넘게 모두 참았는데 이제는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어느 날 저희 시어머니가 제게 또 시비를 걸어오시더라고요. 제가 5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모두 폭발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울고 불고 난리더라고요. 그렇게 뭐라 해도 미련 곰탱이처럼 말 한마디 안 하던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들고 소리를 치니 울면서 시댁으로 가더니 조금 후에 시아버님이 오셨더군요. 어머님이 가셔서 시아버님에게 일러 바친 겁니다.
아버님이 오셔서 사이좋게 잘하고 살지 왜 그러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딘데 그렇게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그 후로도 지금까지 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작은 아들, 딸들 오면 이것저것 많이 챙겨두었다가 바리바리 싸주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무것도 안 주십니다. 김장 때마다 저를 불러서 김장을 하십니다. 그래도 그 김장김치 저희한테는 한 번도 안 주더라고요. 너희는 친정에서 가져다 먹어라 하시면서요. 그래도 참고 김장해드렸습니다. 한 번은 김장하기가 정말 하기 싫더라고요. 딸들은 오지도 않는데 딸들 것까지 다 해주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못 가겠다고 김장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시동생 시누 것까지 다 해줘야 하는데 본인이 하는데 조금 도와주는데 그걸 못 해주겠다고 하냐고. 맏며느리가 되었으면 시동생들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더라고요. 모두들 맏며느리면 당연히 그렇게 해주고 사십니까? 10년 동안 당할 만큼 당하고 살면서도 말대답 해본 것은 두어 번이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았더니 남은 것은 화병과 얼굴에 내천자 주름뿐이더라고요. 이건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신랑에게 주름 펴는 주사라도 맞아야 하지 않냐고 물어보면 미친 짓이라고 합니다. 제 나이 이제 30 중반입니다. 그런데 얼굴에 내천자 주름 그리고 평생 화병 달고 살고 싶은 분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넓은 아파트로 이사와서 살고 있습니다. 신랑도 저도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버님에게 돈 빌려서 이자 꼬박꼬박 갚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이자 가져다 드릴 날이 지나면 전화 옵니다. 이자 가져오라고요. 그 전에는 저희 아버님에게 돈 빌리는 것 상상도 못했습니다. 능력이 없을 땐 절대 돈 안 빌려주십니다. 아니 돈 없다고 딱 잡아 떼시더라고요. 이제 은행 금리 내리고 은행에 맡겨봐야 얼마 안 되니까 자식들에게 빌려주고 이자 받습니다. 저희도 시동생도 모두 돈 빌려서 이자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는 곳에선 처음엔 모두들 저희 시어머니 계모인 줄 알았습니다. 옆집 아줌마께서 차마 제게 물어보지 못하더라고요. 계모냐고요? 나중에 물어보더라고요. 계모인 줄 알았는데 신랑 친엄마 맞냐고. 저 그 말 듣고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에게 잘해주십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힐 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나 라는 생각으로 이유를 찾는 것보다 나를 만만하게 볼 수 없도록 행동부터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시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타당한 이유가 딱히 없는데 굳이 그 이유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를 찾으려 하고 과거에 매달리는 순간 오히려 나만 더 힘들어집니다. 시집살이는 남편이 시킨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고부 갈등의 원인은 대부분 중간 역할을 못하는 남편 때문이라는 사실은 이미 많은 며느리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고 따라서 남편이 자신의 부모님께 확실하게 주장하고 방패 역할을 해줘야 내 집안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 도리를 챙기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자격이 있을 때만 해당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어른에 대한 예의는 챙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신보다 약자라고 판단되면 아무 이유 없이 짓밟고 누르려는 게 인간의 습성이고 여기에 시댁이라는 요소까지 합쳐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갑질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혹시나 착한 며느리 컴플렉스에 빠져 나는 며느리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부당하게 대해도 착하게 행동해야 한다 라는 습관이 배어있지는 않으신가요?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앞으로는 나 건들지 마라, 그만해라, 내 갈 길은 내가 간다 라는 모습, 존재감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당장은 조금 불편하고 힘들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때 그렇게 하길 잘했다, 속 시원하다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